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10장 인간은 짐승인가 천사인가 라는 주제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 담고 있을 것 같은 장인데 웃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약간 사례가 좀 묘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제를 붙인 것 같아요. 사례를 볼까요, 일단? 윌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어머니 장례식장인데 마음은 슬플 거잖아요. 그런데 엄청 크게 막 웃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거미망밑 출혈, 거미망밑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에 출혈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었대요. 뇌 아래에 파열된 동맥류가 시상하부의 일부랑 유두체 이런 데를 누르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루스 같은 경우에는 미약한 뇌졸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엄청 오더니 발작적으로 막 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루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후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뇌 속이 피로 되게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상 아래 이런 데가 눌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수잔 같은 경우는 간질 치료를 위해서 조사 중에 부운동 피질이라는 부분을 자극했더니 웃기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였고 물어봤더니 모든 게 웃겼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영화 조커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커가 비슷하죠. 웃는 발작적으로 가끔 가다가 막 생각과 다르게 막 웃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진짜로 있는 건 거죠. 웃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게 되게 묘한 부분인데 웃음은 뭘까라는 걸 다루는 장이에요. 웃음과 진화심리학, 진화랑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변연계는 시상하부, 유두체, 띠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있는데 감정과 관련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계속 앞에서도 봤죠. 앞에 두 장도 계속 변연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진화랑 웃음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왜 웃음이 필요할까? 그래서 진화 심리학에서는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연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 심리적 기관에 의해서 행동들이 조정된다. 그래서 결국 이 웃음도 행동인 건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 웃음이란 행동이 선택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거고 그 선택된 살아가는데 생존에 더 좋은 방향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라고 선택된 것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 심리학에서는 웃음도 진화적으로 선택된 행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은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가졌나 또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지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와서 인간의 웃음을 본다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갑자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커다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웃음을. 우리는 웃음을 생각하면 되게 기쁘고 기분 좋고 재밌고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3자가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웃음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계인이 본다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고 커다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거. 이게 외적으로 봤을 때 감정 넣지 않고 기계적으로 표현하면 물리적인 모습을 표현하면 딱 이런 건 거죠. 이것도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찡그리고 사실 웃는 모습이 되게 세게 웃을 때는 찡그리게 되잖아요. 찡그리면서 큰 소리를 막 내는 거가 사실은 웃음인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외계인이 본 웃음. 유머는 그리고 문화적이죠. 그래도 이제 저변에는 뭔가 유전적인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문화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게 다가 아니고 유전적인 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유머는 구조가 있는데 유머는 거의 대부분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조는 이런 거예요. 기대를 부풀리면서 긴장감을 막 높이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되게 사소할 때 이럴 때 웃음이 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가 사실은 피식하게 되는, 반전이면서도 그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라 되게 사소한 거라던가 안도감을 가져오면서 반전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보통 유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경보 이론과 어색한 웃음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동물 행동학자는 모든 정형화된 소리는 사회 집단에게 전달하려는 거다. 그래서 웃음 같은 경우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웃음의 진화적 기원을 설명해 주긴 하는데 모든 설명이 되진 않아요. 요거 가지고는.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은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의 유머가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사소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웃음이 아니겠냐. 방어 기제라는 거죠, 웃음이. 요런 설명도 있고 웃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웃음에 깔려있는 신경 메커니즘은 심리학자들이 웃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심적 특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선택되는 거야 라고 진화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웃음에 대해서도 그냥 자연 선택에 대해서 통해서 선택된 거야, 웃음이란 것 자체가 선택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진화심리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진화심리학자 부류는 다른 요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냥 웃음이 선택된 거가 아니고 1번은 너무 극단적이야. 그거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거의 부산물일 거야, 웃음은. 라고 설명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 특성이 개량된 게 웃음일 수도 있어. 라고 설명하는 부류도 있고, 또는 자연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는데 발달 가능한 경로가 아직 열려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중이에 있는 3개의 뼈가 있는데 원래는 파충류 조상에 씹는 용도였대요. 그런데 포유류는 그 중에 2개의 뼈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고 그만큼 파충류 정도로 씹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2개의 뼈는 필요 없어져서 다른 데 사용된 거예요. 소리 증폭을 위해서 귀에서 사용된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발달 가능한 경로가 아직 열려있는 그런 중간 단계일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 없어서 버려지다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된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 웃음이. 이런 입장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웃음이나 미소는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으로 선택된 거로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적으로 막 찌푸리려는 표정으로부터 오히려 진화해 왔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장이 10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짧긴 하지만 짧게 이번 영상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사라진 쌍둥이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